첫째, 항균, 살균 된다는 거는 우리 사람한테 인체에도 안 좋다는 거야. 고형분이 없는 순수한 물이다 이 말이야. 요거만 한 방울만 타주면 세균이 없다. 그야말로 순식물성, 순광물성, 천년으로 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가 살균, 항균, 살균 된다는 거는 그도 동물이고 식물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인체에도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세균들이 싫어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성이 있는데 만약 김치를 담궜다. 그럼 김치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아예 그 자체에 와가지고 서식을 못한다. 이걸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만들어져 있는 세균을 어떤 첨가제를 뿌림으로 해가지고 걔를 살균한다 하는 게 항균력이야. 그러면 세 번째가 제일 해로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세균, 코로나 이런 것들은 다들 공기 속이나 어떤 물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옴으로 해가지고 세균이 변식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어떤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이걸 살균을 해가 죽여야 된다는 거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침투를 해가 들어오니까. 자, 이래 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렇다면 살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살균제. 그러면 살균제라는 거는 우리가 살균을 할 수 있는 지구상의 물질 코드가 다 정리가 돼 있어. 응? 제일 첫 번째, 제일 강력한 게 불소라는 거야. 화학식 물질이. 불소 치약도 있듯이 몇 억분의 1 정도만 이랬어야지 아예 하면 죽어버려요. 두 번째, 오소리 오존. 탈취, 항균, 살균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과산화수소. 옛날에 뭐 있잖아, 소독약. 네 번째가 이산화염소. 다섯 번째가 차하염소산. 여섯 번째가 그냥 수돗물에 이어가는 염소야.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세균의 어떤 생명력에 따라 어떤 농도로 투여해서 살균을 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기준치라는 게 있다고. 적용 기준치를 환경적인 인체에 무리가 없는 그런 기준치가 국가가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치에 미달로 쓰면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 해로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우리가 과산화수소 이상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 나빠.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는 문제가 안 되는. 나중에 이게 쏘고 나서 들어갈 때는 물성이 바뀌어서 환경 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고 승인을 해가 썼는데 동물한테 사람한테 해로우니까 이것도 규제를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염소산. 자, 차염소산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해요. 저온 분해. 네. 이런 기계들이 나와 있어. 가정에 쓰는 거야. 그러면 물을 붓고 소금을 약간 부어가지고 전기 분해를 시키면은 네. 물성이 차염소산으로 바뀌어가 나와요. 그러면 살균력을 가지는 장비도 팔고 물도 팔아가 이렇게 살균제라고 파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품이야. 그리고 인터넷 보면 차염소산 만드는 생성 제조 기계가 저가의 가정용으로 다 나와가지고 쓰고 있어. 그런데 자, 이거 역시도 사람한테는 해롭고 더욱이 폐에는 치명적이라는 거야. 폐로 갔을 때 위장으로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나마 덜한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최고 약한 게 염소. 수돗물에 이어가 서는 거. 이거 역시도 먹고 하니까 위장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 폐로 가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도 가습으로 써가지고 뿌리고 뭘 죽이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인간의 이심 호흡을 하니까 이게 해롭다는 거야.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건데 이 가습이라는 게 수분을 갖다가 건조하니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야. 이래서 피부나 사람이나 실내 공간이나 이렇게 수분이 습도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사람이 숨을 쉬니까 호흡을 더하면 나쁘다는 거야. 그렇다 해서 달리 대안이 없어요. 물을 습도로 물로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 물 나쁘다고 안 쓰면 사람 죽고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대로. 그나마 수돗물이다 정수물이다 정유수다 하나가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용 방법이 우리가 가습기라는 거는 물을 담아놓고 쓰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다 쓸 수도 있고 이틀 3일 만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에 세균이 서식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살균 한다고 그 케미칼 살균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다 있기 그런 것인데, 이거를 아주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학식이 아닌 우리가 어떤 식품으로서 그런 기능을 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있는 케미칼보다는 그나마 우리한테 친환경적이고 친인체적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로 가지고 어떤 살균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내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식물성, 응? 그 다음에 광물성, 우리가 하자면 돌하고 작물하고 우리가 먹는 세수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왜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무색무취의 이 항염 작용을 하는 산화질소수라는 물은 순수한 물이야. 이물질, 뭐 칼슘이 뭐가 나 그러시면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그래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고영분이 없는 순수한 물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물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이 물 속에 들어와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자기도 들어와서 무슨 뭐가 활성화하려 이러면 먹고 성장을 하고 자랄 수 있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놈들이 여기 들어가 자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물만 뿌려 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표적물을 갖다가 뿌려 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 살균력을 안 가지고니까. 그러면 얘는 뭘 잡아야 했냐면 저 브로콜리 마이크로세상, 나는 여기에는 설포라판 물질이라는 게 있어. 설포라판. 설포라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 중에 최고의 항암 물질이야. 1g에 3,000달러 정도 가요. 그래서 저 설포라판의 물질이 존스 홈키스 대학에서 우리가 암이란 암의 최고의 항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매 환자들의 일으키는 단백질 변형 인자를 현대의학에서는 35%밖에 못하는데 여기에는 75%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데도 그런 물질이 있다. 조그마한 대학도 아니고 미국의 존스 홈키스 대학이라면 우리가 상당히 세계에서 큰 대학에 인지도 있는, 거기에서 논문이 끝없이 쏟아지는 10대 푸드의 하나가 유일하게 브로콜리 마이크로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항암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역시 바이러스나 세균을 가지고 인해서 생기는 거야. 응? 이것들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환경이 그렇게 됨으로써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무세상이라는 거는 여기는 엄청난 매운 성분 이런 것도 다 항균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와 똑같이 이 식물성 말고 광물성이 가지고 있는 두세 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서 돌이지, 이래서 얘들하고 결합이 돼서 어떤 물질이 형성이 되면 사람이 먹는 고기능성 음료야. 그런데 여기는 항균 작용을 한다. 그러면 100% 항균 작용을 하냐, 이 물만 뿌려가지고 만들어진 물이 기존의 수돗물, 정수물, 소비자가 일반적인 가습기에 쓰는 물에 요거만 한 방울만 타주면 세균이 없다. 얘를 20일 물을 담아놔도 없어서 한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를 정화를 시킨다. 냄새를 없앤다. 미세먼지를 없앤다. 그 다음에 피부에 적하면은 피부가 아주 미백 효과, 그 다음에 가려움증 등등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미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라는 것들이 이런 성분에서 다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을 여기에 산화질소수라는 데 녹여 가지고 이걸 갖다가 뿌리면 가습기에 조금만 첨가했으면은 이런 게 없어진다. 그리고 먹어도 되고 폐에도 문제가 없고 케미칼이 0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화학식이라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차, 염소산, 염소 이런 것들하고 경우가 틀린다. 그야말로 순식물성, 순광물성, 천년으로 한